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민주당 상원 중진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핵 이슈를 더욱 현실적이고 진지하게 접근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보수 진보 싱크탱크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는 사이 북한의 핵 능력과 핵 협상력만 강화되고 있으며 북한 핵 사태가 긴장 쪽으로 간다는 데 동의합니다. 북한이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을 강하게 비난한 게 미국에서도 전해집니다. 미군과 공무원이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는 행정부의 새로운 조치를 달라스 모닝 뉴스가 사설로 비난했습니다. 이 사설은 영주권자 해외 근무자의 자녀가 시민권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전국 총기협회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뒤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가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로 나서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망자까지 나온 전자담배에서 전문가들은 비타민 E 성분이 지나치게 많다는 데 주목합니다. 민족주의자 영웅에서 독재자로 바뀐 인생을 살던 로버트 무가베가 숨졌습니다. 무가베 정치 인생의 뒤에 있던 강력한 두 개의 축은 책과 두 명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뉴스를 전해드리다 보면 어떤 때는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 또 제가 뉴스를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할 때도 굉장히 반응이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니까 귀에 들어오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금방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러나 사실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비슷한 내용, 별로 귀에 쏙 들어오지도 않고 잔잔한 것 같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이런 뉴스들도 있는데 그런 뉴스들이 계속 반복될 때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니면 대부분 이상이 그 같은 우려 같은 것이 사실로 북이 둥둥둥둥둥둥둥 쳐지다가 전쟁, 진격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북한 관련 뉴스가 바로 후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8월 금요일이고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인터넷 웹사이트 신문으로 보신 분이라면 신문 기사에는 안 나왔을 겁니다. 새벽 6시에 실은 그 하나의 기사인데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민주당의 6명의 중진 의원들이 편지를 보냈다. 북한 이슈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찰스 슈머 뉴욕이 지역구죠. 그리고 리처드 더빈 일리노이, 또 로버트 메넨데스 뉴저지 전부 아주 정말 중진 의원들입니다. 외교 관계하고 있는 이런 의원들이 편지를 보내서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대해서 미국이 파악한 것을 정확하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UN 총회를 활용해서 해야지 된 일은 해야지 된다. 그렇다고 북한에 대해서 등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협상을 하려는 항상 미국의 민주당은 외교적인 협상을 원합니다. 실무 협상팀이 정말로 필요하다. 꼭 만들어라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입수를 하고 나서 워싱턴 포스트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바로 웹사이트에 신문에는 실지 못해도 먼저 실어버린 건데 이게 또 왜 이 같은 얘기가 나왔느냐면 그 싱크탱크가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진보적인 측에서는 보수 싱크탱크의 말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또 반대에서는 반대의 여론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보수건 진보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요. 싱크탱크들이 똑같이 의견 일치를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이클 그린 씨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맨 마지막에 지적을 한 문제인데 이 사람은 조지 부시 시절에
시절에 그 아시아 이슈에 있어서 탑 보좌관 비슷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김정은의 핵 협상 능력도 커지고 실제의 핵 능력도 커진다 하는 내용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내용들은 꼭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더라도 오늘 미국의 많은 매체들이 유엔 전문가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니 클라인 같은 그런 그 유엔 전문가요. 뭐 기본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테스트라고는 하지만 고체 연료고 해서 이제 이게 거리, 정확도 그리고 이제 그 숨을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능력을 강화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또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거든 하고 북한이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그 싱크탱크요. 그 전략국제연구소의 부속 기관과 같은 비하인드 패러럴이 얼마 전에도 위성을 발표를 했고 오늘도 또 금촌리에 있는 미사일 기지 위성을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상원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편지 보낸 것에 대해서 함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금촌리는 DMZ에서 50마일밖에 북쪽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성 9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이 다 그 관장이 되고 하는데 화성 9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면 한국 다 커버하고 일본의 남부까지 커버하고 뭐 도쿄까지도 갈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기지를 자세히 이제 그 위성으로서 공개를 했었던 것이고 그 사이에 미국의 국무부는 북한과 잘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해서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전, 2년 전에도 그랬지만 2년까지는 안 가나요? 2년까지 가네요. 이제 싱가포르 회담 기타 등등 해서 점점 북한 이슈에 대해서 과거에 제일 처음에는 너무 괴팍스럽다. 이런 얘기였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면 되는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북한을 다 디스트로이 해버리겠다니 이런 식으로 돼서 고립이 됐었고 지금은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점점 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 백악관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그 좌절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8월 달에도 계속 하는 말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기를 싫어하는데 그 사이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계속 비난을 하고 외교에 있어서 독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무부에서 북한에 뭔가를 보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답을 안 한다는 겁니다. 답이 있으면 미국 국무부는 만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윌슨 센터에 있고 5년 동안을 AP통신의 평양 지국장으로 평양에서 취재를 했었던 진 H. 리시. 이분 그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북한 뭐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뭐 그런 즈음에 굉장히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많이 했었습니다. 12월까지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12월까지라고 그 시한을 준 것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전문가들로서도 지금 예상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거리 테스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트럼프 대통령도 시험하고 단거리 미사일 테스트도 테스트하는 것이고 이제는 더 저돌적인 테스트로 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이 거기까지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김정은 위원장 마음도 뭐 그 당시가 돼야지 최종적인 결정을 할 테니까요 하면서 워싱턴 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즈를 인용을 합니다. 이번 주에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거리, 정확도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나 최근에 특히 한 달 사이에 개선됐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해서 그게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할 정도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지금 그 CSIS 국제 그 전략문제연구소에서는 탄도미사일 기지가 공개되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20개 정도는 더 있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해서 결국은 북한의 그런 그 탄도미사일 위협은 점점 커져서 미국뿐 아니라 미국
미국뿐 아니라가 아니라 이 미국 사람 입장에서니까 미국뿐이 아니라라고 썼고요. 조세 버뮤데스 주니어십니다. 미국 이전에 동맹국인 그 한국과 일본을 위해서라도 미국이 뭔가를 해야지 된다. 이런 전문가들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뉴스위크에서 보도를 했는데 제가 그 중앙통신을 아무리 찾아도 저는 한글로 찾지 못했거든요. 이제 북한이 테드 크루즈를 굉장히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 마이크 폼페오라든가 존 볼튼은 비난을 하지만 테드 크루즈 하면은 티파리의 지지를 받아서 텍사스의 이제 그 주니어 의원이 상원 의원이 되기는 했지만 공화당 예비선거에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졌고요. 당시의 후보로서. 그렇지만 북한 문제에 이 사람이 그다지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상원 의원 몇 번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을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을 하면서도 뉴스위크에 따르면 그가 테드 크루즈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으면서 우리 국가의 리더십을 모략을 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미국의 그 보수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이 내용인 것 같은데 북한에서 북한 사람에게 감히 이 얘기를 그 최고 존엄이라고 생각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젠가요 그젠가요 테드 크루즈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들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과대망상증 자아도취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한 자에게 그 자의 손 아래에 있는 북한이 위험하고 그런 과대망상 자아도취자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라고는 쓰지 않았고 계속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아버지가 그 쿠바 태생으로 그 망명을 왔기 때문에 본인은 쿠바의 그 과거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쿠바라든가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고 그런데 이제 그 쿠바에 대한 시각, 이란에 대한 시각도 북한이 비난을 했고 그리고 난민에 대한 시각도 이제 비난을 북한이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의 중앙통신은 공화당 내에서도 테드 크루즈는 악명 높은 사람이다. 극우주의자고 거짓말장이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했고 한국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못 찾아봤고요. 해서 그 demon in human shape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절대로 우리는 그 악마의 말을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그 비난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테드 크루즈가 사실은 그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아무런 딜을 갖고 나오지 못했을 때, 그 협상을 깨고 나왔을 때, 그때는 민주당, 공화당 다 칭찬을 했잖아요. 정말 대통령 잘했다. 이런 그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이 경제 제재를, 풀림을 밟고 싶으면 다 좀 투명하게 드러내라. 누구나 하는 그런 말 정도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테드 크루즈까지 비난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북한이 최근에 1, 2주 사이에 특별한 그 미사일 테스트를 하지 않았어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테스트한 것을 7월달, 5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것을 분석한 결과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 아무 일 없다만 할 때가 아니다. 완전히 그 무슨 그 폭풍이 일기 직전의 잔잔함과도 같다 하는 분위기라는 것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 제가 기침 다스리느라고 이재영 변호사 광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 후원해 주시는 분부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세 가지 이슈인데 이 내용을 들어오고 있는 속보가 아니라 오피니언 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사설이고 하나는 그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의 글입니다. 첫 번째, 먼저 그 달라스 모닝 뉴스의 사설인데 얼마 전에 미군
자녀 아니면 뭐 공무원 자녀니까 뭐 외교관의 자녀도 되겠고 또 대사관,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녀도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설령 시민권자라도 해외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지금처럼 그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 애매했어요. 물론 적용 대상이 미군의 자녀 또 그 외교관을 포함한 그 공무원의 자녀에 한정돼 있긴 했습니다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이제 그 달라스 모닝 뉴스가 조금 자세히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아마 해당 부서에서 약간의 그 수정하고 새로 공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이 군인들을 겨냥을 해서 미국에서 매년 5,000명 정도 영주권자 군인이요. 시민권자가 아니라. 그런 그 5,000명의 영주권자가 군인이 된답니다. 군인이 돼서 또 영주권자 군인이 해외에 파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몇 년을 지내다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군에 가죠. 그리고는 아이를 낳을 수 있죠. 아이를 낳으면 그 사실은 시민권자의 아이라기보다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많이 두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새로 수정돼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스 모닝뉴스가 얘기하기를 아니 영주권자인 군인이 미국에서 미군 기지에서 있을 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시민권자가 되는데 이건 부당하고 포커스 자체가 이민자 미국인 군인에게 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럼 결국은 이민자의 포커스가 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에게는 군인하면 나랑 상관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니면 내 형제, 자매,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도 다 이제 미군과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그 군인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처음에 이제 선언하고 할 때 보면은 미국 헌법과 국가를 적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그 신성한 그 선언을 하고 무서운 선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모닝 뉴스는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그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그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에서도 그렇고 좌파에서도 그렇고 좌우라고 표현을 했어요. 달라스 모닝 뉴스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심지어 아주 보수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도 큰 낭패다. 이 정책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법 이민자만 어떠한 그 규제를 한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합법 이민자에게도 그 칼날이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영주권자면서 미군에 입대를 해서 해외에 가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그 블랭크 책을 그 나라에 바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와 헌법에 생명을 바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안 준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전국 총기협회를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했다. 지금도 웃음이 나오네요. 웃음을 웃었는데, 물론, 뭐, 비아냥거리는 웃음은 아니고요. 샌프란시스코고, 상당히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멋진 도시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저 아주 평범한 상식선에서 보기는, 좀, 굉장히 새롭네 라는 그런 느낌의 웃음이었는데 오늘 더 힐에 그 한 사람이 칼럼을 썼는데 조나단 그 트롤리시라고 이분은 그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공공정책법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샌프란시스코가 나가도 너무 나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국 총기협회에 한 그 500만 명 정도가 가입돼 있는가 보죠? 그만큼밖에 가입 안 돼 있습니까? 그럼 미국의 500만 명이 다 테러리스트라는 말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 가운데서 캐서린 그 스테파니 위원이 이 안을 발의를 했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어제 그 USA 투데이와 인터뷰도 캐서린 스테파니 그 슈퍼바이저가 했거든요. 앞으로 그 NRA와는 우리 사업도 하지 않겠다. NRA와 관련이 있는 곳과도 연관 맺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뉴욕의 검찰총장도 NRA는 자선 조직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레티아 제임스 그 검찰총장도 하면서 자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너무 선동적이지 않는가? NRA가 총기 소지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그룹인 것은 맞지만 미국의 굉장히 극단적인 그룹이 얼마나 많은가? 낙태는 절대로 해서도 안 된다. 부분적인 낙태를 해서도 안 된다든가. 아니면 동물 보호 그룹인 그 피타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는가? 그린피스라는 환경 그룹도 그 시위하고 할 때 보면은 그 격렬함 말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본인은 이 글을 쓴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평생 그 주장을 해오고는 있지만 아주 극좌에서도 극좌로 가는 그 안티파 같은 경우는 극우에 반대한다면서 KKK단에 반대한다면서 폭력도 쓰고 하죠. 그런 그룹도 테러 조직이라고 하지 않고 뭐 시위할 때 너무나 다치는 사람도 나오고 하는 환경 그룹도 테러 그룹이라고 하지 않는데 어찌 그 NRA를 테러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도 뭐 이분의 그 지적이에요.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은 저도 말씀드리면서 뉴스하는 시간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하면서도 너무나 대통령이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계속 뉴스가 나와서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마디만. 그 CBS, 저희 회사 앞에도 CBS 있거든요. 뭐, 약도 사고, 물도 사고, 스낵도 사고, 과일도 사고 하는 월그린 CBS도 손님들에게 저희 그 스토어에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보이는 총, 그 주라든가 시정부에서 오케이 했다 하더라도 가지고 오지 마세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마트, 크로거에 이어서 어제도 또 있었는데요. 이런 그 업체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고 정부가 총기 규제를 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희생자가 많은 총격 사건이 잇따랐는데도 아무 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업체에서 먼저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좀 전에 이슈로 돌아가서 대통령이 지금 그 허리케인은 카테고리 1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 어떤 그 폭풍 뭐 이런 형태로 바뀐 것인데 더 이상 허리케인이라고 불릴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람 시키고 저 사람 시키고 무슨 뭐 해양 경비대에 어드미럴 시키고 해서 성명을 발표해라 하면은 200몇십 자 성명을 발표를 하고 대통령이 알라바마까지 이 허리케인이 간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기상청이 얘기를 하니까 기상청 틀렸다 그 말 얘기하는 기자들 페이크 뉴스다 하면서 나중에 지도를 보여주니까 결국은 그 지도를 말하자면 페이크 지도나 마찬가지인데 뭐 얼터너티브 대안 지도라고 하든지 그 직접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아침에 보도 나오던데 알라바마까지 가는 것처럼 하는요. 그렇게 하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또 어제는 그 팍스 뉴스에 그 존 로버츠 백악관 출입 기자를 집무실로 불렀대요. 집무실로 불러서 이 존 로버츠가 그 셰프 스미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2시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셰프 스미스 시간에 나가서 보도를 하니까 그때 나가서 내 말이 틀리지 않다. 원래 그게 알라바마까지 갈 예정이었다.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아웃데이트드 된 그리고 얼터드 된 그런 지도를 막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도 또 아니라고 하니까 계속 지금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그 셰프 스미스가 제가 말은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이렇게 집착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시켜서 백악관이 몇 번이나 또 이것을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것이 그런 태도 자체가 설명하기 불가능하다. 이해하기 불가능하다. 진짜 불가사의하다라고 표현을 했을 그럴 정도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유진 라빈슨, 이 사람은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칼럼이 실렸고 워싱턴 포스트에만 실린 게 아니라 또 솔트레이크 트리뷴도 그대로 이 유진 라빈슨의 칼럼을 가져다 썼습니다. 대통령은 왜 그렇게 이 가짜를 주장하는 이 날씨, 허리케인, 그 알라바마에 집중하는가. 정말 본인이 무식하고
자만심이 가득하고 집착 덩어리라는 것을 그토록 증명하고 싶은가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 설명을 하고 이게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 도리안이라는 허리케인 그 바하마 뭐 이런 많은 곳에서 30명 이상이 숨지고 커뮤니티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 같은 비극 중에 비극이 일어날 그 상황에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알라바마라고 말할 수도 있지. 조지아 대신 알라바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실 뭐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작은 실수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것을 왜 내가 말한 것이 진짜다. It was true라고 계속 도표까지 가짜로 조작을 해가면서 왜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는가라고 나도 이런 칼럼을 쓰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 원 대통령은 작은 실수라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스타일. 내가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어. 난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알아보지 하고는 이제 새로운 자료를 그 자료도 사실과 다른데 들이대고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라는 걸 또 보여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립기상대의 지도를 바꾸는 것은 그 범죄랍니다. 미국에서.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국립기상청의 그 지도라는 것은 이렇게 허리케인도 있고 폭풍도 있고 뭐 산타아나 바람도 있고 또 산불이 날 때에 그런 지도도 있고 하면은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 마이너 에피소드다. 작은 에피소드인데 나는 이러한 일들이 그 대통령이 지금 이 얼터드된 이 지도가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전시되기를 원한다라고 칼럼니스트가 쓰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입었던 군복, 유니폼처럼 앤드류 잭슨의 그 유명한 책상, 데스크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도자들의 어떤 그 상징성이 얼마나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 교훈 내지는 느낌을 주는가. 이게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그 뉴스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이번 일은 뭔가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다른 때는 왜 이 순간에 이 뉴스가 나오지 하면은 꼭 그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적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하면서 오리지널리 더 중요한 뉴스를 전해야지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릴 뉴스가 글쎄요.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전자담배를 실제로 피우시는 분이 얼만큼이나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전자담배가 너무나 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프고 사망하는 사람도 생기고 뉴스가 이어집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스타벅스라는 그 브랜드 때문에 더 친근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국 분들 가운데서 이분이 쓰신 책을 읽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의 CEO가 결국은 그동안 계속 그 탐사를 한 것이죠.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가 마는가 하다가 오늘 안 나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 20명도 더 있지만 민주당이 아니라 이 사람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그동안 좀 조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나가기로 했고요. 그 전에도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을 포함해서 좀 민주당에서 중도적인 그 후보에게 내가 나가서 오히려 그 표만 좀 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그 로스페로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안 나가겠다고 했고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 안 나가는 게 낫다. 그러나 2020년까지 본인의 돈 1억 달러는 이 선거에 쓰겠다. 선거에 어떤 그 형편으로 쓰겠는가 하면은 불평등을 없애고 정치를 개혁하는 데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선적인 것하고 전략적인 투자 이런 것을 좀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올해 나이가 66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민간인으로서 공공정책에 이 하워드 슐츠만큼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드물죠. 아무튼 일단은 안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뉴욕타임즈 그 사설에도
나왔는데요. 이 베이핑이요.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 요즘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지금 200명 이상이 아프고 몇 명이 숨지고 전자담배를 관련해서 호흡기 질환, 폐 질환, 사망에까지 이르렀고 뉴욕에서도 뉴욕에서 사망자 나오지 않았던가요? 호흡기 질환 환자는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다각도에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식품의약국은 식품의약국대로 또 다른 나름대로의 의사 관련 당국에서는 관련 당국에서 361개의 케이스를 조사를 한 결과 분명한 것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전자담배 안에 비타민 E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 E 성분이라는 게 천연 비타민이 아니라 비타민 E 성분인 겁니다. 그게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오일 성분이 있는 것이고요. 해서, 아무튼 첫 번째 포커스는 비타민 E, 여기에 이제 고개를 좀 갸우뚱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오늘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미시건주에서 지금 향기 나는 전자담배를 처음으로 금지를 시킨 주가 됐잖아요. 샌프란시스코는 그 이전에 이미 모든 전자담배를 금지시켜서 이것도 또 지나치다 하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사설에서 비난을 했던가요. 그런데 이 미시건주에서는 6개월 동안 해보고 나서 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왜 과일 향기가 됐건 무슨 향기가 됐던 사람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특히 접근하기 쉬운 그런 것을 금지시켰는가. 마찬가지죠. 중독성이 없다. 이렇게 저렇게 모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이 담배보다는 조금 덜 위험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있기는 하나 뉴욕타임스 사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도대체 담배보다 안전하다면 대부분의 의사나 과학자가 얘기하는 것 얼마나 더 안전하다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자담배가 생긴 지가 10년도 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계속 10년도 넘게 차츰차츰 그런 본인의 환경을 마케팅 환경을 넓혀 오면서 어느 순간인가 몇 년 사이에 확 퍼지기는 했는데 뭔가 덜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더 늦기 전에 자꾸만 이제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바이핑을 하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되니까 더 늦기 전에 아주 강하게 더 투명하게 그리고 규제를 좀 만들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전자담배에서 가장 유명한 줄 같은 경우는 가짜 줄 담배까지 위조 줄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줄은 또 한쪽에서 이거 우리 괜찮아 좋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로버트 무가베라는 짐바브웨의 오랜 독재자이기도 했고 그 전에는 또 훌륭한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숨졌는데요. 95세로 그저 세상에서 아주 훌륭하게 살다가 때로는 화려하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숨집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 가운데서도요. 제가 이분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짐바브웨가 그 전에 이제 로디지아였고요. 영국에서부터 독립을 했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이 로버트 무가베가 싱가포르에서 95세로 숨졌거든요. 쿠데타로 이제 밀려나고 나서 그렇게 지내다가 짐바브웨의 말하자면 부고 기사죠. 다른데 이 사람이 이랬는데 이랬다 쓴 거와는 굉장히 다르더라 해서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이 흑인으로서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민족 해방의 영웅처럼 모델처럼 된 적도 있고 그 사람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모델로 본인이 배우기도 했고 백인 정권에 대항을 하는 말 그대로 민족주의자 영웅이고 독립투사였고 그런데 권력을 잡더니 독재자가 되더라 하는 것이었는데 이 이코노미스트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예전에 독재자가 되기 전에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북웜 이런 거 있잖아요. NPR 프로그램에도 목요일날 책을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는 첫 번째 부인입니다. 두 사람의 여성이 있었는데
셀리예요. 나중에 그 부인이 그레이스고요. 집에 이제 막 이제 집에 와가지고 문을 쾅 열고는 이제 셀리 나왔어. 5시 30분이면 너무 와이프가 좋은 거예요. 와서 카우치 같은데 이렇게 앉아서 한 손에는 계속 둘이 사랑하면서 셀리를 안고 모두 먹고 서로 입에 넣어주고 받아먹고 하면서도 이쪽 손에는 책을 놓지 않았던 게 무가베라는 겁니다. 주로 영국 책. 특히 이제 그레이엄 그린의 책.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면은 정말로 그 좀 샤이한 보이였대요. 이 무가베가. 그래서 책에 써 있는 말을 굉장히 사랑을 했었고, 부끄러웠고, 뭐 친구들이랑 막 놀고 다니는 거 싫어했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내 마음속에서 살았다. 나에게 말을 했고 내 스스로에게 책을 읽었고 외롭기도 했지만 뭐 아이들이 모여서 게임하고 하는 것을 싫어했다. 브라더가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브라더가 봤을 때는 저 아이 좀 게으르구나. 내 브라더가 책만 읽고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신부가 카톨릭인데 신부가 그 엄마에게 무가베의 엄마에게 이 아이는 너무나 진지하다 해서 나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거다. 뭐 미사도 아주 열심히 드리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어렸을 때의 그 신부로부터 그런 평가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에 그 백인 그 집권자 그 당시에 이제 이언 스미스였잖아요. 이언 스미스 그리고 이제 짐바브웨 그 전에 로디지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라면서 백인 우월주의자인 이안 스미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다 견디면서 무가베가 뭐 학위도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학위도 7개나 있어요. 뭐 넬슨 만델라 비슷한 거예요. 해서 항상 감옥 생활을 또 11년이나 했고요. 백인 우월주의자 아래서 그 감옥이 항상 선생님이 되죠. 뭐 예를 들어 김대중, 넬슨 만델라, 무가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80년도에 첫 번째 그쪽에서 자유적인 선거를 치러서 이 사람이 딱 그 지도력을 갖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이안 스미스 같은 사람 죽었네. 그게 아니라 그대로 법만 지키면 그대로 두게 하고 백인 농부들도 땅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리고는 짐바브웨이가 아프리카에서 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총리도 스탭들에게 가르치는 나라. 그러면서도 영국은 계속 비난을 했죠. 우리의 경제를 붕괴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높였고 우리의 말을 깼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영국 책을 읽었었던 그런 것처럼 영국 런던에서 쇼핑하고 영국의 그 티를 즐기고 하는 것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무가베는 북한과의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에 북한에서 자신의 그 경호원 훈련팀을 막 훈련을 시키죠. 나중에는 이제 이쪽에 뭐 동상 만드는 팀도 보내고 북한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권력이 강해지면서 상대를 이렇게 학살하기 시작하고요.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 사랑하던 셀리가 숨집니다. 그리고는 비서였던 그레이스가 그 자리로 들어오는데 그레이스는 쇼핑을 너무 좋아하고 뭐 심지어 미스 구찌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치 파워도 좋아합니다. 그때부터 백인 농부를 벌주고 이제 그 짐바브웨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반대파가 나오고 그의 편이었던 부통령인 에머슨 응남과가 결국은 그는 쿠데타라고 안 합니다. 매국노를 벌하는 것이라고 하고 2017년 그렇게 해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95세로 숨졌는데 이 지금 그 대통령이요. 그 에머슨은 자신의 생을 그래도 이 무가베가 해방과 그 조국에 바쳤던 그런 상징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투투 주교는 어림도 없는 일 이런 그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어찌 보면 그 본인의 37년 동안 그 권력을 잡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 대부분은 일찍 일어나서 요가하고 책상에서 일했고 세계 지도를 옆에 펴놓고 있고 아프리칸 음식을 먹었고 물론 그 평이한 허영심도 있었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또 나의 이 권력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뭐 신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100살까지 집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가 겹쳐진 그런 그 무가베도 떠났습니다. 무가베도 무가베인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니까 미스 퍼플이라고 코리안 아메리칸이 만든 한인에 관한 영화
보고 싶은데요. 강혜신이었습니다.